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복지국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에 관한 장은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해서 구라를 약간 치고, 그 다음에는 복지국가의 목적, 역할, 그리고 의의에 관해서 구라를 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해서 구라를 치는데, 이 복지국가의 유형 부분은 밑줄을 2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사회에 관해서 살짝 구라를 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국가의 유형 부분입니다. 이 복지국가의 유형 부분에서 복지사 현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복지국가의 유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로서 밖에 나가서 구라를 칠 때 그 구라를 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조를 잘 배우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회복지가 대단한 것이구나, 그런 그 인식도 심어지고 구라도 열심히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지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으로 썼느냐, 그런 것이 살짝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따르면은 이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영국의 템플 대주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템플 대주교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 보니까 이 독일은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독일을 전쟁 국가라고 불렀고, 그리고 자기의 조국 영국을 복지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독일 갖다가 워페어, 우리가 전쟁이 이제 전쟁이 워죠. 전쟁이 워니까 이렇게 거기다 워페어 이렇게 해서 페어라고 붙였고, 이 국가를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국가를 영어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을 워페어 스테이트라고 불렀고, 거기에 대비해서 영국은 복지국가,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웰페어죠. 웰페어. 이렇게 해서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페어하고 웰페어 스테이트에서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복지국가의 개념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짝짝꿍하고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사전이나 여러 학자들은 복지국가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시민의 복리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약간은 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로 영양가가 없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브릭스라는 학자가 내린 정의가 복지국가가 가지는 여러 측면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외국의 학자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내린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시민의 복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국가이다. 여기서 말한 시장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회복지 정책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민간 기업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그 편할 것입니다. 우리 뭐 삼성이나 LG와 같은 그런 민간 기업이라고 연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번 이 브릭스가 내린 정의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종합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복지국가라는 것은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것을 완화시켜 시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가다. 이렇게 제가 한번 다른 학자들이 정의, 특히 브릭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브릭스라는 그 학자가 내린 정의가 많이 인용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그 학자가 아사 브릭스군요. 이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지국가라는 그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국가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떼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제목이 복지국가의 기초입니다. 즉 이 복지국가의
기초 또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란 말이 써 있고요. 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복지국가에 그 관련되는 건데, 복지국가에 대한 논문을 세 가지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 복지국가이고, 뭐냐면 여기 복지국가의 구성, 즉 형성, 복지국가의 형성, 다시 복지국가의 뭐 해체, 다시 그러고 복지국가의 재건, 다시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고 다시 복지국가가 약간 흐트러지고, 그리고 복지국가가 다시 또 뭐 만들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논문을 세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옥스퍼드 대학 그 대학교 연구소 대학교出版사에서 찍은 책인데, 역시 이것도 복지국가에 대한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그 영역에 걸쳐 가지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세 분의 학자들이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이런 식의 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복지국가에 대한 책은 또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서 또 계속하겠습니다.